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제 뜻대로 맘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야 제가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니 부모를 잘못 만난 건 그냥 제 운명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지만 부모 역할을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셨는데 두 분 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죠. 제 부모님 세대는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하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20살이라는 나이는 그때도 결혼하고 애를 낳기엔 엄청 빠른 나이였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어린 부모가 되었고 책임지지 못할 정도까지 저를 방치해 두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아예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집에 오시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근데 그 한두 번도 결코 좋지만은 않았던 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오실 때마다 엄마랑 싸우셨거든요. 집이 난장판이 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셨으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저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싸우셨는지 어렴풋이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원망의 끝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네 아빠랑 똑같이 생긴 너만 봐도 아주 친절머리가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너 때문에. 하며 아빠를 똑 닮은 저를 미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딸을 낳았을 때 임신하고 애를 낳으니 제 인생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딸을 잠깐 미워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이라면 엄마는 평생을 이런 감정으로 사셨겠구나. 아빠도 없이 혼자서 나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항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엄마 눈치만 보기 바빴으니까요. 엄마가 심기가 불편할 때면 숟가락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도 시끄럽다며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내서 숟가락을 올려놓든 쩝쩝대며 밥을 먹든 아무 소리도 안 하셨거든요. 뭘로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굳이 강아지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엄마의 개였던 것 같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되고 웃고 싶어도 울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런 엄마가 아빠를 떠나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재혼을 2번이나 하셨죠. 엄마가 재혼을 2번이나 할 동안 저는 2명의 동생이 생겼고 2번의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저를 버리지는 않았고 재혼하실 때마다 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런 점은 엄마한테 고마웠죠. 근데 그 집에서도 가시방석이었던 게 새아빠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살았거든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버려질까 하는 생각에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 말수도 점점 줄고 성격도 완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인 줄은 남편을 만나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니 제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엄마의 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26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 가정적인 남편과 인자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 외동아들을 둔 시어머니 같지 않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제 과거를 들으시고는 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러니까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하며 친정엄마 둘이다 하셨죠. 수원 엄마가 힘들게 하면 원주 엄마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하고 반대로 원주 엄마가 힘들게 하면 수원 엄마한테 가서 내 흉도 보고 그래. 우리 집에 우리 셋밖에 더 있냐? 똘똘 뭉쳐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짧은 인생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잖니? 하시며 저만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한 분이시기도 하셨죠.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컸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절 시집 보내고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네요. 되려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편이 더 마음이 안정적이었죠. 그런 행복 속에 저희 딸도 태어났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을 불행의 여신이 질투라도 하듯 결혼 생활 딱 10년 만에 저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혼 생활 10년 만에 본인을 똑 닮은 저희 딸만 남기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사고로 말이죠. 근데 그 사고엔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목숨까지 앗아간 그런 파렴치한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남편 나이 39살,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 63살이었죠. 시어머니는 매번 저희한테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게 미안하다며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며 오늘은 고속도로 연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고 남편은 알겠다고 그러자고 하며 나갔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오른쪽에서 졸음 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을 못 보셨고 그 차는 그대로 저희 남편이 있는 보조석을 향해 돌진했고 방어운전에 미숙한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시다가 본인이 뭘 밟으셨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라고 했죠.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몸이 사시나무같이 떨려왔고 무서웠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혼자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그저 지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아빠가 왜 저기 있냐며 얼른 나오라고 아빠 얼른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차마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의 부재를 알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코 나가 제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찾아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치시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돌봐줄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 나타나실 자격이 안 된다고 했네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악한 소리를 다 내뱉고 쭉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의 제사 때도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사무치는 일인데 그때는 제 슬픔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슬픔은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이고 못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행동에도 때만 되면 김치고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돈 봉투까지 문 앞에 두고 가셨어요. 그저 미안하다 라는 쪽지만 남기신 채로요.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런 저한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한 벌이라도 받듯이 전 41살의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었는데 병원에선 1기라 생존율도 높고 수술도 간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덜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린 딸을 두고 나마저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정도면 제가 진짜 전생에 나라라도 팔았나 봐요. 하늘은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만 준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저한테만 몰아서 시련을 주는 것 같았죠. 저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해서 혼자 감당이 안 돼 저희 친정엄마한테 집안일이랑 저희 딸 케어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서방도 없고 네 시애미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야, 나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환갑이 넘었다고. 나도 누가 나를 돌봐줄 나이인데 내가 다 늙어서 너를 돌봐야겠니? 그리고 유방암 1기면 그거 안 죽는 암이잖아. 유방암이 제일 안 죽는 암이라는데 내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게?
너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어디서 아픈 몸땡이 하고 와선 나한테 돌봐달라고 해. 하며 매몰차게 저를 내쫓으셨죠. 정말 이 사람은 엄마도 인간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본인 말대로 60평생 저렇게 늙어가는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도 그러더니 더 지독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데도 울면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갔죠. 그렇게 일주일 후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한밤중에 누가 벨을 누르며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현관문 밖에 뭘 두고 가셨던 분이 이렇게 벨까지 누르며 문까지 두드리시는데 저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고 숨까지 헉헉거리시며 떨리는 몸으로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아, 내 딸아,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프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유방암도 암인데 어떻게 그 병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암에 걸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뭐하고 있냐면서. 그 말 듣자마자 원주에서 내가 택시 타고 너한테 온 거야.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하시며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모질게 악하게 했던 거 밉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세요? 하며 울부짖으며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내가 그랬잖니. 네가 시집 오고 네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라고. 내 딸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 문이 열리게 하는 게 부모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내 자식이 내 딸이 아프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 당연히 버선발을 하고도 달려와야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단다. 하시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한없이 작아졌고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사실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건 망설여지지만 좋은 건 한없이 주고 싶은 거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사랑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저는 수술도 치료도 잘 받았고 암 수술 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난 제 눈치를 보느랴 아들의 이른 아픔도 잘 치유를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치유해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시집 온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가 남편을 잃은 나이에 자식을 잃었으니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라는 딸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이쁜 손녀까지 있으니 아,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하시는데 제 슬픔을 가려 시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빈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저도 진정한 내 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짧은 인생 행복한 시간만 갖기도 모자른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말 가슴 깊이 새겨 시어머니와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며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연 들으려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저도 지금은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 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잘 사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 또 감동입니다. 읽는 내내 저도 울컥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험난한 세상 사례자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 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